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나가셔야 되냐면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적금하지 마라, 연금 들지 마라, 예금하지 마라, 펀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2017년이에요.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2017년도에 은행에다가 내가 예금을 해놓은 거하고 2017년에 성장할 수 있는 주식 삼성전자 대 예금과 적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2017년도 4월달부터 2021년도 5월달까지 약 몇 년 흘렀습니까? 1년, 2년, 3년, 약 4년이 흘렀죠. 4년이 흐르는 동안 2배가 올라갔으니까, 물론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현재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배 이상이 올라왔다는 것은 얼마예요? 연 평균적으로 20%에서 25% 이상이 올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2017년도에 적금을 들었거나 예금을 들어놨으면 혹은 연금을 들어갔으면 4년 동안 이자가 얼마나 붙었냐 이거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5%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복리 아니에요. 단리죠? 게임이 안 되죠. 게임 자체가 안 되죠. 여러분, 이래도 앞으로 적금 드실 거고 예금 드실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식은 리스크가 있다. 적금과 예금, 연금은 리스크가 없다. 없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자, 그런데 안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까? 아니죠. 에이 쌤, 그거는 삼성전자로 비교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지수로 우리나라 시장으로 비교해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예요. 2017년도에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엄청나게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박살나서 내려왔다가 제 가치를 찾아서 올라왔죠. 부동산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제 가치가 오게 되면 급등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몇 퍼센트? 50% 이상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즉 매년 12%씩 뭐가 나왔다?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별적인 종목에 투자하지 않아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주식이라는 게 이런 자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에요,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저와 비슷한 강의를 듣고 주식을 막 샀어. 근데 주가가 막 떨어져요, 이렇게. 이래서 한 3년이 흘렀어. 네가 주식 사면은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주식을 샀는데 더 내려왔네?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야?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죠, 바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든지 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팩트는 뭐예요? 팩트. 자, 보시죠. 자, 이때가 1980년도, 87년도예요, 여기가. 이 자리가. 이 자리부터 지금 2021년도. 약 35년이죠. 35년 동안 이 시장은 계속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 이것이 뭐다? 자본주의라는 거.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 자본주의, 이거를.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성장성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무작정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자리? 이 버럭 라인 밑에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즉 30년 동안 말해주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주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딱 3가지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자본주의다라는 거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 언제? 이 버럭 라인을 이해하시면 돼요. 버럭 라인이라는 것은 남들이 버리는 자리, 남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리, 즉 무슨 자리다? 타이밍이다, 이 얘기예요. 매수할 자리라,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셨겠죠? 왜? 자본주의를 알았으니까. 어차피 가진 자들의 세상이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폭락하는 주식이 왔다라면 누가 제일 많이 손해보겠어? 당연히 가진 자들, 자본주의의 가진 자들이에요. 그때는 뭐다? 이 버럭 라인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30대, 40대, 50대에 가신 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많으니 내가 지금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갖고 있는, 벌고 있는 이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100세 시대를 준비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 70, 80 드셔갖고 박스 프리랜서 하실 거예요? 종이 박스 주소로 다니실 거예요? 아이고 나는 건강사무소 주소로 다니는 거야. 왜 건강사무소 그런 걸 하고 있어? 왜? 물론 그런 거 하신 분도 계세요. 저 TV에서 봤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나이가 돼도 따르게 수영하고 따르게 골프 치고 따르게 운동하면서 혹은 뭐 낚시하면서 얼마든지 더 좋고 얼마든지 해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긴장해야 되고 준비하고 만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머릿속과 가슴속에 넣어두고 내가 버는 돈,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수입원을 가지고 어떻게 자본가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박스 프리랜서 하니까 웃겨요? 저희 나라 노인 3명 중에서 한 분이 밥을 굶어요. 무료 급식 나누는데 가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30대, 40대, 50대에 젊다고 깝적거리다가는 여러분들 나머지 70, 80, 90, 100세의 인생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욱더 불행해질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야. 오래 살 수 있고 100세, 200세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야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갖추고 있을 때, 즉 힘이 있을 때 회사에 출근하던 자영업을 하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시드머니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40대 초반에 20억, 30억, 뭐 40억 이렇게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본가야. 10억 못 만지고 죽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주식으로 어떻게 시드머니를 만들어 갈 것이고 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할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은 무조건 빼세요. 에이, 안 돼요, 쌤. 아이, 저희 식구가 4식구인데요. 아유, 항상 마이너스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400만 원 가지고 4식구 살아가는데도 100만 원씩 적금 들어갈 수 있고, 아니죠. 100만 원씩 주식을 모아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번쩍 뜨시고 귀 쫑긋 하셔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셔야겠죠. 내가 자본가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여기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한 달에 400만 원밖에 못 벌어. 혹은 400만 원을 벌어. 근데 내 식구야. 그래서 쓸 돈이 없어. 항상 마이너스야. 근데 한 달에 여기서 100만 원씩 뽑아갖고 주식을 사 모아야 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의 생활의 패턴에서 쓸모없이 지출되고 있는 소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가계부를 필수적으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가계부를 쓴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지출이 혹은 과소비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숨만 쉬어도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 있는 거고요. 그 최소한의 경비라고 합니다. 허나 내가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 혹은 줄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불필요한 소비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파트에 40평을 살아요. 40평에 삽니다. 살아요. 내 식구가 40평에 살 필요 있니? 죄송하지만 25평이면 충분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평수를 줄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명목 아래서 살고 있다라면야 모르겠지만 먼저 제일 큰 건 뭐예요? 평수부터 줄이세요. 그리고 자동차를 버리세요. 이건 무조건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이 대중교통이 세계 탑5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중교통수단이 정말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차가 있음으로써 나가지 말아야 될 곳, 드라이브 혹은 야 내가 데리려고 할게, 내가 갈게, 이런 불필요한 행동이나 불필요한 외출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활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숨만 쉬면 나가는 돈 작성하는 거죠.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쫙 작성하시고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학원비, 우리들 과일값 혹은
뭐 마트에 가서 지출하는 생활비, 지인을 만나서 사먹는 뭐 돈, 모임을 해서 사먹는 돈, 주말마다 뭐 어디 골프 치러 가는 뭐 돈, 뭐 이런 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목록화시키고 탭을 세분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여기에서 줄일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 마셔요, 안 마셔요? 거의 마시죠. 이 커피 얼마씩 합니까?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씩 해요. 합니다. 여러분이 이 8,000원짜리를 사 먹어서 아무런 데미지가 없으면 괜찮아 해도 돼. 하시라고. 근데 돈 400만 원 벌면서 이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짜리 커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커피는 무조건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미팅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가시는데요. 왜 미팅하시는데 꼭 커피숍을 가십니까? 공원에서 만나도 되잖아요. 왜? 남들 하니까? 왜 남들 하니까? 거기는 황새고 나는 뱁새인데 가랭이 찢어지죠. 즉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담배 끊으시라고. 담배 4,500원씩 하는데 하루에 한 갑에서 두 갑 펴요. 그럼 두 갑 기준으로 9,000원. 한 달이면 3, 9, 27, 27만 원. 약 30만 원 세이브 되는 거예요. 한 갑이라도 15만 원 세이브 되는 거예요. 담배를 왜 펴요? 여러분 담배 못 피우면 죽을 것 같잖아. 스트레스는 받을 거예요. 스트레스.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이 깜빵 가 있어요. 깜빵 가고 갇혀있는데 담배 필 수 있니? 없어. 이건 너무 무식하면 내가 담배를 피면 내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핍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자본가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다짐이 필요해요. 다짐과 계획이 필요하죠. 그 계획 중에 그냥 일부인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뭐 하셔야 돼요? 줄여 나가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자, 그리고 내 자녀가 학원을 다닌다 이거죠. 옆에 있는 누구 엄마가 학원 보냈는데 야 애들이 운동장 가면은 애들이 없어. 사실이에요? 다 학원 가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학원 보내지 마. 내가 얘기할게. 아이들 학원 보내면 잘 될 것 같아? 웃기지 마. 차라리 부부싸움을 하지 마.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애들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애들이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 지 먹을 목숨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한테 관심 갖고 이쁘다 해주고 가르쳐주고 관심 분야 늘 얘기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렵죠. 그러면 잘못하면 온실 속의 화초가 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저항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세균에 의해서도 쉽게 시들고 병들 수 있어요.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저희 장군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길래 아르바이트 햄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 시키고 있어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반드시 느껴지는 게 있고 반드시 배워나가는 게 있다니까? 아, 돈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돈을 정말 쉽게 버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나가서 햄버거집에서 죽으라고 서서 이러지만 시급이 8,600 얼마 받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엄마 나 공부 진짜 하고 싶어. 나 학원 좀 보내줘. 이런 아이들은 학원 보내세요. 딱 6개월 보내보세요. 6개월 보내보고 차도가 있다 그럼 계속 보내세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알바를 해서라도 더 보내야 돼요. 근데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학원 보내도 성적도 안 올라가고 이런 놈을 학원을 뭐하러 보내? 여러분들 다 뼈 깎아먹는 거, 살 깎아먹는 거야. 차라리 그런 돈으로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세요. 노후를. 얘네들이 커갖고 여러분들 아이고 엄마 아빠 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 잘 보살필게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지 앞가림 하는 걸로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애들 학원 보내지 마. 대급박이 안 되는데 학원 보내서 뭐 할 건데 그거. 아우 제가요 우리 딸 우리 아들내미는요 반에서 한 5등 정도 해요. 반에서 5등 해갖고 안 된다고요.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들면은 공부시키세요. 그러면 과부 땡볕을 내서라도 보내시라고. 공부해야지 이런 애들은. 얘네들은 소질이 공부인데 공부를 안 가르치면 어떡해. 공부하라고 해야지 이런 애들은. 근데 대급박 자체가 공부하는 대급박이 아니야. 근데 왜 공부를 시켜? 왜 학원비를 50만 원 100만 원씩 뿌리고 자빠졌냐고. 월급 400만 원 받아오면서. 하지 마시라고요. 다 서울대 가고 다 판사 변호사 되고 그러면 누가 똥 푸고 누가 자동차 고치고 누가 도로 깔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도둑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있으니까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약자가 있으니까 강자가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고 항상 뭐 해야 돼요? 이거 대칭을 이뤄야 되겠. 그럼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고
이것이 완성됐다라고 하면 남는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요,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무조건 적응해요. 자,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가짜는 건지, 얼마나 하찮은 건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지만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크게 불어나는지는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400만 원 받는 거 중에 포트폴리오 잘 짜서 버럭센 말대로 100만 원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잘 생활하면서 1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금을 했어요. 적금. 시드머니 만드는데 주식했다가 손실나면 큰일 나지. 난 적금할 거야. A는 적금이에요. 자, B는 투자입니다. 자, A는 100만 원씩 적금을 선택했어요. 100만 원씩 적금을 해서 30년 뒤를 보겠습니다. 자, 100만 원씩 적금을 했더니만 1년에 얼마가 돼 있더라? 1200만 원이 돼 있겠죠. 10년이 되니까 1억 2천이 돼 있겠죠. 이거 30년 하니까 3억 6천이에요. 이자까지 후하게 4억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열심히 살았죠. 자, 그런데 4억을 모았는데 이 30년 동안 아무런 애경사도 찾아가지 않았고, 나는 아프지도 않았고, 내 부모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내 아이들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게 가능할까요? No,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그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4억을 모았어. 와, 4억. 야, 진짜 열심히 살았네. 내가 30년 뒤에 이 4억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은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23살 때 짜장면 값이 2,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45살이에요. 지금 짜장면 값이 얼마예요? 5,000원, 6,000원이에요. 몇 배 올랐어요? 2배 반이나 혹은 3배 올랐어요. 그럼 이 4억의 가치가 얼마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1억 3천 혹은 1억 한 7천. 전세도 못 얻어요 여러분들. 이 돈 갖고 전세 얻으려면 저 지방도시 내려가야 돼. 저 지방도시, 저 외딴 곳에 가야 돼.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30년 동안 대절하고 모아놓은 돈 이 4억이 60세 정년할 때 보니까 이 돈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돼 있더라 이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라고 이거를.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고 그때 버럭인지 지랄인지 걔가 이 얘기했구먼. 이걸 느낍니다. 제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무언가 뒤통수로 오하마로 한 대 빵 맞은 기분이 들어야 돼. 왜 그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 상승 초과분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짜장면 값이 이제 10,000원 되고 20,000원 될 거예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무언가 신금을 올리고 야 그래. 야 버럭쌤이 무언가 저런 얘기 해준다는 것은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행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시간에 투자하고 성장성에 투자해라. 그 타이밍은 버럭 라인으로 잡아라. 게임 끝. 즉 무슨 말이에요? 시간에 투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주식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끝. 주식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다. 보장받는 거다. 뭐를? 나의 노후를. 제 방송을 버럭쌤 방송을 오늘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순간순간 매 살아가면서 늘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그런 자리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상을 어렵다라고 말하면 어려울 것이고요. 불행하다라고 하면 불행할 겁니다. 허나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요. 나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불행한 것도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행복한 것도 내가 만든 것이니 앞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기 위해선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투가 됐던 행동이 됐던 투자의 습관이 됐건 뭐든지 좋습니다. 바뀌려고 노력하십시오. 100% 안 바뀔지언정 분명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편안히 여러분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본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버럭쌤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